안녕하세요. 언어논리 영역 문제 해설을 맡은 연다은 사무관입니다. 언어논리 영역은 8번, 17번, 25번 문항 해설하겠습니다. 8번 문항입니다. 이 문항은 글을 읽고 글 내용을 도식화한 표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서술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 글은 뼈대 근육, 내장 근육, 그리고 심장 근육 세 종류의 근육을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근섬유에 줄무늬가 있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기준으로 이 기준에 따라 근육은 줄무늬근과 민무늬근으로 구분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근육의 움직임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근육은 수의근과 불수의근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뼈대 근육은 수의근이고 그리고 줄무늬근입니다. 내장 근육은 의식적인 통제하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수의근에 해당하고 그리고 민무늬근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장 근육은 줄무늬가 있어 줄무늬근이고 불수의근으로 분류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뼈대 근육, 내장 근육, 심장 근육은 각각 기준 1과 2에 의해 줄무늬근, 민무늬근, 줄무늬근이고 2번 기준에 의해 수의근, 불수의근, 그리고 불수의근입니다. 보기 선지의 정오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억, 니은과 디귿이 같은 특징이라면 니은과 디귿, 내장 근육과 심장 근육이 같은 특징을 가지는 기준 2가 기준 A가 됩니다. 하지만 기준 2는 근육의 움직임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이므로 선지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입니다. 리을과 비읍이 서로 다른 특징이라면 기준 B에 해당하는 것은 수의근과 불수의근으로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2번이 됩니다. 따라서 B는 기준 2이므로 근육의 움직임을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기준이 맞기 때문에 니은은 정답입니다. 그리고 기억에 수의근이 들어간다면 기준 2가 A 그리고 기준 1이 B가 됩니다. 따라서 미음, 내장 근육의 기준 B에 해당하는 미음은 민무늬근이 됩니다. 디귿도 맞습니다. 니은과 디귿의 선지가 맞는 선지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17번 연역 추론 문제입니다. 문제에 따르면 가인과 나운, 다은, 라연의 예측 중 한 명만의 예측이 틀렸습니다. 가연에 따르면 병천은 보건복지부에 배치될 것이고 라연에 따르면 병천은 행정안전부에 배치됩니다. 따라서 가인과 라연의 예측이 동시에 맞을 수는 없으므로 항상 가인 또는 라연의 예측이 틀린 것이 되고 나운 그리고 다은의 예측은 항상 맞는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가인, 나운, 다은의 예측은 맞고 라연의 예측만이 틀린 경우이고 두 번째 경우는 가인의 예측만이 틀렸고 나머지 다라의 예측이 맞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우에서 갑과 을과 병은 가인의 예측이 맞으므로 을은 행정안전부에 배치되고 병은 보건복지부에 배치됩니다. 갑은 남은 한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배치됩니다. 을연이 행정안전부에 배치되고 갑이 고용노동부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나운과 다은의 예측과도 부합합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가인의 예측이 틀렸고 라연의 예측이 맞는 예측이기 때문에 갑진이 고용노동부에 배치되고 병천은 행정안전부에 배치됩니다. 을현은 남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배치됩니다. 이 경우에도 을현이 행정안전부에 배치되지 않았고 병천이 행정안전부에 배치되었으므로 나운과 다은의 예측과도 부합하는 상황입니다. 보기의 선지 정오를 판단하면 기억, 갑진은 고용노동부에 배치된다인데
두 경우 모두 갑진은 고용노동부에 배치되므로 기역선지는 맞는 선지입니다. 니은, 의료는 행정안전부에 배치된다의 경우 첫 번째 경우에 따르면 의료는 행정안전부에 배치되지만 두 번째 경우에 따르면 의료는 보건복지부에 배치되기 때문에 항상 맞는 선지는 아닙니다. 디귿, 라연의 예측은 틀릴 수도 있지만 두 번째 경우와 같은 경우 라연의 예측이 맞기 때문에 디귿도 틀린 선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기역인 1번이 됩니다. 문제 25번입니다. 이 문항은 법령 해석이 필요한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서술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먼저 보험업법 제0영조를 보면 제1항에서 법인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조건은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2항에 따르면 지점 또는 사무소는 한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그 조건은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쟁점 1을 살펴보면 법인 A의 경우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가 4개이고 각 종류마다 2명의 손해사정사를 두고 있습니다. 기역선지에 따라서 이 상황을 살펴볼 때 법인 A에는 비상근 손해사정사가 2명 근무하고 있지만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은 같은 업무에 배치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업무에 배치됩니다. 이 경우 나머지 6명의 손해사정사들은 모두 상근 손해사정사가 됩니다. 따라서 법인 A는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는 조건 1과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는 조건 2를 모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갑은 법인 A가 보험업법 제0영조 제1항을 어기고 있다는 갑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역은 틀린 선지입니다. 다음은 선지 니은입니다. 선지 2는 쟁점 2와 관련하여 법인 B의 지점에 근무하는 손해사정사가 모두 비상근일 경우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보험업법 제0영조 제2항에 손해사정사의 규정이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에 대해서 갑이 이 손해사정사가 반드시 상근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쟁점 2에서 법인 B의 지점에 있는 손해사정사들은 모두 비상근 손해사정사이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서 갑에 따르면 법인 B는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을은 저 손해사정사가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무방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각각 1명의 손해사정사를 두고 있는 B의 지점은 해당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손해사정사에 대한 갑을의 해석 차이는 갑을의 주장 불일치, 즉 갑은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을은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지 않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옳은 선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디귿 선지를 보겠습니다. 법인 A의 손해사정사가 모두 상근이라면 쟁점 1에서 8명의 손해사정사들은 모두 상근 손해사정사가 됩니다. 이 경우 보험업법 제0영조 1항에 2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는 조건 1도 충족시키고 있고 업무의 종류별로 2명씩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조건 2도 충족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법인 A는 보험업법을 위반하지 않고 있습니다. 쟁점 1에서 을은 법인 A가 보험업법을 어기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을의 주장은 맞는 주장이 됩니다. 따라서 을의 주장이 쟁점 1과 쟁점 2 모두에서 옳지 않다고 하는 디귿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됩니다. 따라서 니은만이 옳은 선지이므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것으로 언어논리 영역 해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